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숙종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절,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9월산 자락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뻐꾸기가 뻐꾹 뻐꾹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낙방 하는 것처럼 들려 선비의 속을 벅벅 긁어놓는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 박달재의 행색을 좀 보실까요? 갓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한쪽 챙이 뚝 부러져 덜렁거리고 하얀 도포 자락은 흙탕물에 절어 꼬질꼬질한 데다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있으니 영락없는 패잔병 꼴입니다. 달재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헉, 이놈의 산은 객, 왜 이렇게 높은 게야? 공자왈, 맹자왈, 다 필요 없다. 내 오늘부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 지긋지긋한 벼슬길도 때려치우고 목탁이나 두드리며 살란다. 달재가 비장하게 소리치며 발을 내디디는데 하필이면 바위 틈에 낀 이끼를 밟고 말았습니다. 으악! 콰당탕! 선비 체면에 비명도 점잖게 질러야 하거늘 달재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굴러떨어진 갓이 대굴대굴 굴러가 낭떠러지 끝에 간신히 걸립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산신령님도 무심하시지. 과거 떨어진 놈이라고 산까지 나를 괄시하는구나. 에이 퇴. 달재가 흙 묻은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숲속 다람쥐도 배를 잡고 웃을 판입니다. 달재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이었습니다. 쉰내가 폴폴 나는 주먹밥을 보니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달재야, 이번에는 꼭 급제해서 금이 환향해야 한다. 어미가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빌마. 떠나오던 날 새벽 어머니는 당신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뽑아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비녀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례 때 주신 어머니의 목숨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셨는데 달재는 그 돈을 한양 주막에서 과거 시험족보 산답시고 사기꾼에게 홀라당 날려먹고 낙방까지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가겠습니까? 어머니, 이 불효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달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주먹밥을 적십니다. 입신양명의 꿈은 고사하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신세가 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달재는 주먹밥을 다시 품에 넣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죽은 듯이 살자. 무영사로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자. 내 이름 석자 세상에서 지워버리면 그만이다. 다시 힘을 내어 산을 오르기를 반나절. 드디어 저 멀리 절 입구를 알리는 거대한 일주문이 보입니다. 기둥 하나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웅장한 자태에 달재는 압도되었습니다. 저 문만 넘으면 속세의 번뇌도 끝이구나. 달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옴매무새를 다듬고 일주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기둥 아래 무언가 희끗한 것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웬 여인 하나가 길바닥에 멍석을 깔고 드러누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20 안팎이나 되었을까? 얼굴은 뽀얗고 고운 것이 양반집 규수 같은데 하는 짓은 영 딴판입니다. 한쪽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채 무언가를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쩝쩝 짭짭. 캬, 역시 산토끼 뒷다리가 제일 맛있다니까. 달재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절 입구, 그것도 신성한 일주문 아래서 살생한 고기를 그것도 여인이 뜯고 있다니요. 달재는 기가 막혀서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흠흠. 여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먹던 뼈다귀를 휙 던지며 말합니다. 시끄럽게 기침은 왜 하죠? 목에 가시라도 걸렸소? 이보시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길을 막고 앉아 고기를 뜯는 거요? 부처님 뵙기 부끄럽지도 않소?
달재가 쩌렁쩌렁 호통을 치자 그제야 여인이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달재를 쳐다봅니다. 입가에는 기름이 번들거리고 이 사이에는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데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월아입니다. 월아가 씩 웃으며 말합니다. 부처님, 부처님도 배고프면 밥 드시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아슈. 그나저나 아저씨는 누구요? 꼴을 보니 어디서 굿하다 쫓겨난 무당 같기도 하고. 무당. 나는 선비다. 과거 보러 갔다가 잠시 들른. 아니, 이제 승려가 되러 온 사람이요. 비키시오. 달재가 발끈하며 지나가려 하자 월아가 날렵하게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고는 꼬질꼬질한 손바닥을 달재 코앞에 쑥 내밀지 뭡니까? 어딜 그냥 가시려고. 통행세 내시오. 뭐라? 통행세? 그래요, 통행세. 이 일주문 관리비랑 내 청소비, 그리고 내 고운 얼굴 본값까지 쳐서 엽전 5냥만 내쇼. 달재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속 절 입구에서 산 적도 아니고 여인에게 삥을 뜯기다니요. 이런 해괴망측한. 부처님 도량에 들어가는데 돈을 내라니 내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가. 월아가 달재의 아래 위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 찹니다. 근데 아저씨 몸뚱이는 너무 비실해서 장작 패기도 힘들겠고. 어라? 그 보찜 안에 든 건 뭐요? 냄새가 구수한 게 먹을 것 같은데? 월아의 눈이 달재의 품속, 아까 눈물 젖은 주먹밥이 든 곳을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달재는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안 된다. 내 어머니가 싸주신 내 마지막 양식이다. 그러자 월아가 짓궂은 표정으로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줬소. 그럼 돈 대신 문제 하나 맞히면 공짜로 보내주지. 못 맞히면 그 주먹밥 내놓고. 내 10년을 공부한 선비다. 사서삼경 어디서 문제를 내든 다 맞힐 자신이 있다. 내보거라. 달재가 콧방귀를 뀌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아가 씩 웃으며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엇이게? 허허, 그런 유치한. 당연히 날개 근육이 발달한 장닭이나 싸움닭 아니겠느냐? 땡. 틀렸소. 그럼 뭐란 말이냐? 정답은 후다닥이지요. 꽃기요. 월아는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대고 달재는 멍하니 서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고작 이런 말장난에 당하다니 선비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요망한 것이 감히 선비를 능멸해. 능멸은 무슨. 못 맞췄으니 주먹밥 내놓으쇼. 월아가 덤벼들어 달재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안 된다. 이건 내 목숨이다. 아이고, 사람 살려. 선비가 아녀자 때린다. 배고픈 과부 굶겨 죽인다. 고요하던 산사의 월아의 비명과 달재의 억울한 외침이 메아리칩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한데 승려가 되기는커녕 절 문턱도 못 밟고 여인과 흙탕물에서 뒹굴게 생긴 달재. 이놈, 부처님 도량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그때였습니다. 일주문 안쪽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웬 멧돼지 같은 승려 한 분이 떡하니 서 계십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목에는 염주알이 굵직한 묵주를 걸었는데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호랑이도 꼬리를 내릴 판입니다. 이분이 바로 무영사의 주지 해광 스님이십니다. 달재는 이제 살았다 싶어 얼른 해광 스님 뒤로 숨으며 외쳤습니다. 스님, 이 요망한 여인이 수행하러 온 선비를 능멸하고 겁박하옵니다. 부디 혼찌검을 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덤비던 월아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세상 억울한 목소리로 훌쩍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스님, 억울하옵니다. 이 선비놈이 배고픈 과부의 주먹밥을 뺏어 먹고는 제가 달라고 하니 오히려 저를 희롱하려 들었사옵니다. 무엇이라? 내가 내 주먹밥을 탐내지 않았느냐? 달재가 펄쩍 뛰었지만 월아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 해광 스님을 올려다봅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팔도 유랑극단 배우 저리가라입니다. 해광 스님은 달재와 월화를 번갈아 보더니 굵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말씀하십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선비라 했느냐? 중이 되러 왔다고. 그렇습니다. 세상만사 다 잊고 쯧쯧. 여인 하나 이기지 못하고 주먹밥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썩 물러가라. 달재는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 공부도 허사, 중이 되는 길도 막히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달재는 해광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갈 곳도 없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해광 스님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다 한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공양간 장작이나 패거라. 내 놈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그 입에서 공자왈 맹자왈 소리가 쏙 들어갈 때까지 받아주마. 그리하여 달재의 고단한 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영사의 공양간 뒤뜰. 달재는 자기 키만 한 도끼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으라차. 퍽. 도끼가 장작 가운데를 쩍 가르기는커녕 빗맞아서 땅바닥에 콱 박히고 말았습니다. 선비 손목이 오죽하겠습니까? 붓만 잡던 손으로 도끼질을 하려니 온몸이 쑤시고 손바닥은 이미 물집 투성입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월화가 담벼락에 턱을 괴고 앉아 빨갛게 익은 홍시를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어이구 선비님, 그러다 장작이 아니라 제 발등 찍겠소. 도끼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라니까. 시끄럽다. 내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약 올리러 왔느냐? 달재가 씩씩거리자 월화가 홍시 씨를 퇴뱉으며 말합니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요. 후다닥 알지? 도끼도 그렇게 빠르게 내리꽂아야지 군뱅이처럼 굴어서야 원. 지난번 수수께끼를 또 들먹이며 킬킬거리는 월화. 달재는 분통이 터져 도끼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해광 스님의 불호령이 무서워 다시 도끼 자루를 쥐어짭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재는 냄새나는 행랑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해광 스님이 수행자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며 밥도 안 줘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아이고 어머니, 따뜻한 쌀밥에 고등어 조림 한 점이 그립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무언가 쑥 들어옵니다. 헝겊에 쌓인 덩어리였습니다. 펼쳐보니 낮에 뺏겼던 그 주먹밥, 그 중에서도 밥알이 지시겨진 끄트머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서 내일 또 웃겨주시오. 월화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달재는 괘씸했지만 배고픔 앞엔 장사 없다고 허겁지겁 주먹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쉰내가 나는 찬 밥덩이인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찌나 서러운지 눈물이 핑 돕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온 달재는 우연히 대웅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산사의 밤은 고요하기 그지없는데 대웅전 앞마당에 하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립니다. 월화였습니다. 낮에 그 표독스럽고 뻔뻔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얇은 소복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월화는 일어나서 합장하고 다시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100번 아니 수백 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이 불효녀가 반드시. 바람결에 실려온 월화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재는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는 맑은 눈물을 말입니다. 저 여인도 사연이 있구나. 낮에는 미친 여자처럼 굴더니 밤에는 저리도 애절하게 우는 까닭이 무엇일까. 달재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과거 낙방의 서름에 울지만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을 잃었기에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일까요?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월화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요? 달재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화의 눈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월화의 눈빛이 낮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슬 퍼런 살기마저 감도는 차가운 눈빛. 봤소? 월아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옵니다. 달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잠이 안 와서. 허튼 소리 말고 대답해. 내 얼굴 봤냐고. 월아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데 달빛에 반짝이는 그것은 숟가락도 뼈다귀도 아닌 시퍼런 단도였습니다. 말해. 내 얼굴 봤냐고. 월아의 손에 들린 단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납니다. 달재는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선비의 체면을 생각해서 억지로 다리에 힘을 줍니다. 뭐 보았소? 하지만 그대가 누구인지 왜 여기서 우는지는 묻지 않겠소. 그저 낮에 그 못된 성질머리 여인이 맞나 싶어 놀랐을 뿐이요. 달재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치자 월아는 의외라는 듯 멈칫합니다. 잠시 후 그녀가 칼을 툭 거두며 피식 웃습니다. 싱겁기는 선비 양반 담력이라곤 쥐방울만 하구려. 월아가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자 달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쉽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헌데 절 안에서 칼이라니. 부처님이 노하시지 않겠소? 부처님? 부처님이 내 원수를 갚아준다면야 칼 대신 목탁을 들겠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소? 월아가 씁쓸하게 읊조리며 단도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깊은 슬픔으로 물듭니다. 달재는 저도 모르게 그녀 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원수라니. 혹시 낮에 말한 그 통행세가 빚 갚으려는 것이오? 빚. 하하, 빚이라. 그래, 빚이지. 아주 큰 핏빛빛. 월아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윤어라. 한때는 한양에서도 떵떵거리던 집안의 여식이었소. 그런데 어느 날 밤 영모라는 붉은 죄명이 우리 집 대문에 찍혔지. 월아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했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입었습니다. 월아는 간신히 도망쳐 이 산속 무영사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옛 벗이자 이 절의 주지인 해광 스님이 보관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유품,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만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열쇠였지요. 나는 매일 밤 여기서 빌고 또 비요. 아버지를 죽인 그놈 조대감의 목에 내 칼을 꽂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스님은 그 장부를 줄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청소나 시키지 않겠소? 월아가 투덜거리자 달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낮에 그토록 밝고 짓궂게 굴던 것이 사실은 소구름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니. 그래서 그 칼을 갈고 있었던 거요? 그렇소.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월아가 불쑥 단도를 달재에게 내밉니다. 한번 잡아보시오. 붓만 잡던 그 손으로. 달재는 쭈뼛거리며 단도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쇠의 감촉. 붓과는 전혀 다른 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생각보다 무겁구려. 무겁지. 사람 목숨의 무게가 달렸는데. 그때 갑자기 월아가 달재의 손을 덥석 잡고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찌르는 거요. 망설이면 내가 죽는 거니까 단번에 푹. 으악. 이보시오. 사람 잡겠소. 달재가 기겁하며 칼을 놓치자 칼이 대굴대굴 굴러 하필이면 지나가던 개똥 위로 툭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 칼. 똥 묻었잖아. 월아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주워듭니다. 달재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미안하오. 내 닦아주리다. 됐소. 선비 양반 손에 똥똑 오르면 어쩌려고. 쳇, 오늘 밤 기분 다 잡쳤네. 월아는 투덜대며 개울가로 가서 칼을 씻습니다. 달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달재는 여느 때처럼 공양간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월아의 사연을 알고 나니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눈길이 갑니다. 저리 고운 얼굴로 복수를 꿈꾸다니. 가여워라. 그때 절 입구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이놈들, 썩 비켜라. 거친 목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와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절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행패를 부립니다. 여기 숨어든 역적에 딸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샅샅이 뒤져라. 달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월아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달재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월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숨었나? 아니면 잡혔나? 그때 공양간 뒤쪽 장독대 뒤에서 월아의 치맛자락이 살짝 보입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사병 하나가 장독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어이, 거기 뒤에 뭐냐? 절체절명의 순간, 달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보시오. 거긴 내 구역이오. 사병들이 흠칫 놀라 달재를 쳐다봅니다. 뭐야? 웬 비실비실한 놈이 도끼를 들고 설쳐? 나는 이저리 나무꾼이오. 장작 팰 나무 건드리지 마시오. 달재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가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나무꾼, 꼴을 보니 새님 같은데 도끼질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어디 한번 보자. 관리가 자기 발밑에 있는 통나무를 가리킵니다. 이걸 한 번에 쪼개면 봐주마. 못 쪼개면 내 놈 목을 쪼개버리겠다. 달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번 찍어 한 번 쪼개던 실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못 쪼개면 월아가 들킵니다. 달재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월아 낭자가 말했다. 힘이 아니라 요령이라고. 후다닥. 이압. 달재가 기압과 함께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콰직. 놀랍게도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쩍 갈라지며 양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오. 사병들이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제법이군. 관리는 흥미를 잃었는지 고개를 돌립니다. 여긴 없는 것 같다. 딴 데를 뒤져라. 그들이 다른 곳으로 몰려가자 달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월아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비 양반, 아니 달재씨. 그녀가 처음으로 달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소. 내 목숨 당신이 구했소. 그날 밤 달재는 처음으로 해광 스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르시더니 낡은 책 한 권을 달재 앞에 놓으십니다. 이게 월아 아비가 남긴 것이다. 하지만 이걸 월아에게 주면 그 아이는 꼼짝없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숨기고 있었지. 스님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습니다. 허나 놈들이 냄새를 맡았으니 더는 숨길 수 없다. 달재야, 내가 선택하거라. 이 책을 태워버리고 월아를 살릴지 아니면 월아에게 주고 복수의 칼을 쥐어줄지. 달재는 밤새 그 낡은 장부를 끌어안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월아에게 주면 그녀는 필시 조대감을 찾아갈 테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목숨을 잃을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태워버리자니 평생 억울함에 사무쳐 살 월아의 눈망울이 어른거립니다. 아이고 공자님, 맹자님, 대체 이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차라리 과거 시험 문제가 더 쉽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달재는 장부를 품에 숨기고 공양간 뒤뜰로 갔습니다. 월아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선비 양반, 스님이 뭐라 하셨소? 월아가 다급하게 묻자 달재는 짐짓 딴청을 피웁니다. 별말 없으셨소. 그저 장작이나 더 열심히 패라고 하십디다. 거짓말. 분명 내 이야기를 했을 텐데.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요. 월아가 매섭게 쏘아붙이자 달재는 찔끔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이 잡듯 뒤져라. 어제 그 관리와 사병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온 모양새입니다. 어제 그 눈 부리부리한 계집을 봤다는 놈이 있어. 분명 이 절 안에 있다. 해광 스님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병들이 법당 문을 박차고 공양간 항아리를 깨부수며 난동을 부립니다. 월아 낭자 들키는 건 시간 문제요. 어서 피하시오. 달재가 월아의 손목을 낚아채고 뒷산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요? 장부는
내장부는 어쩌고. 지금 종이 쪼가리가 중요하오. 목숨이 붙어 있어야 복수도 할 거 아니오. 두 사람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숨가쁘게 산을 오릅니다. 달재는 샌님이라 얼마 못 가서 헉헉대고 오히려 월아가 달재를 끌고 갑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다리에 힘 좀 주시오. 이러다 다 죽겠네. 헉헉, 내 평생 이렇게 빨리 뛰어보긴 처음이오. 그때 뒤에서 적이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하는 고함이 들립니다. 화살이 슉 하고 귓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으악! 달재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월아가 재빠르게 달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월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비 양반 당신은 이리 가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유인하겠소. 무슨 소리요? 그건 자살 행위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죽게 할 순 없소. 어차피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였으니. 월아가 달재를 밀치고 반대 방향으로 뛰려 하자 달재가 와락 그녀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못 놓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내 비록 힘없는 선비지만 그대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진 않겠소. 달재의 돌발 행동에 월아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늘 꽁무니만 빼던 겁쟁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달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꼭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앞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대가 시커멓게 몰려옵니다. 도간에 든 쥐로구나.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관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옵니다. 월아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달재를 봅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그때 달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듭니다. 바로 그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놈들, 이게 뭔 줄 아느냐? 조대감의 목을 칠비책이 담긴 장부다. 관리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니, 저게 왜 저놈 손에. 당장 뺏어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걸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그럼 너희 대감도 끝장이고 너희 목숨도 끝장이다. 달재의 서슬 퍼런 호통에 사병들이 주춤거립니다. 샌님인 줄만 알았던 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으르렁거리니 기가 눌린 것입니다. 월아 낭자, 나를 믿으시오? 달재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뭘 하려고? 후다닥 기억하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오. 달재가 절벽 아래 까마득하게 흐르는 강물을 눈짓으로 가리킵니다. 미쳤소? 여기서 뛰어내리면 뼈도 못 추려요. 저들에게 잡히면 어차피 죽소. 내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소. 갑시다. 달재는 월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 둘, 셋. 으악! 두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시퍼런 강물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다가옵니다. 뒤에서 관리들이 땅을 치며 소리칩니다. 안 돼. 저걸 놓치다니. 풍덩.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두 사람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고 숨이 턱 막혀옵니다. 달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잡은 월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 두 사람이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진 후로 한참을 떠내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이름 모를 계곡의 자갈밭이었습니다. 쿨럭, 쿨럭. 달재가 물을 한 바가지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월아 낭자, 낭자. 옆을 보니 월아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쓰러져 있습니다. 달재는 기겁하여 월아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으아, 저승사자 놈이 벌써 잡아갔단 말이냐? 달재가 월아의 가슴에 귀를 대보니 다행히 희미하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때 달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에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은 월아의 얇은 소복이었습니다. 선비 체면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배웠거늘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춥다. 너무 추워. 월아가 덜덜 떨며 웅크립니다.
달제도 이가 딱딱 부딪히지만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월화를 둘러엎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반드시 살릴 테니. 달제는 월화를 업고 근처 숲속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다 쓰러져가는 빈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화전민이 살다 버린 집인지 거미줄이 무성하고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달제는 급한 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저기 낭자. 실례를 좀 범하겠소. 눈 꼭 감고 있을 테니 오해 마시오. 달제는 떨리는 손으로 월화의 젖은 겉옷을 벗겨 말리고 자신의 도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속적삼 차림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며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월화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열병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월화가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습니다. 달제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밤새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있소. 내가 지킬 것이오. 달제는 월화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제발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제 과거 합격은 포기해도 좋으니 이 사람만은 제발. 새벽녘이 되자 월화의 열이 내리고 색색 고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달제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월화의 얼굴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잤소? 우리 서방님? 서방님이라니. 가당치도 않소. 달제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자 월화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밤새 내 손 꼭 잡고 안 놔준 게 누군데? 아주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더구먼. 달제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그건 낭자가 추워하길래. 알아요, 알아. 고맙소. 덕분에 살았소. 월화의 눈빛이 그윽해집니다. 장난기 어린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이 느껴져 달제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번엔 월화의 배에서 난 소리입니다. 아이고 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뭐 먹을 거 없소? 달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빈집에 쌀독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나가서 뭐라도 구해오겠소. 달제가 밖으로 나가 숲을 뒤지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 뛰어갑니다. 옳지, 저놈이다. 달제가 돌멩이를 들어 던졌지만 토끼는 비웃듯이 엉덩이를 흔들며 사라집니다. 에잇, 역시 사냥은 무리인가. 결국 달제는 산딸기와 머루를 한 웅큼 따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요? 토끼 고기는? 월화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달제가 머쓱하게 웃습니다. 토끼가 나보다 빠르더이다. 후다닥 도망가 버렸소. 월화가 푸아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놈의 후다닥. 그래도 선비님 정성이 갸륵해서 봐주겠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산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월화가 입가에 빨간 물을 묻혀가며 먹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달제는 먹는 것도 잊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리 보시오? 내 얼굴에 뭐 묻었소? 아니요. 그저 예뻐서. 달제가 무심결에 속마음을 뱉어버렸습니다. 순간 정적. 월화의 얼굴도 발그레하게 달아오릅니다. 참나. 선비님도 남자라고 입만 살았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월화가 화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 장부는 무사하오. 달제가 품에서 젖은 장부를 꺼냅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소. 이걸로 놈들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거요. 월화는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어루만집니다. 아버지, 드디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짐승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 발자국 소리입니다. 달제가 급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낯선 사내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관군 복장은 아니고 험상궂은 왈패들 같습니다. 이 안에 인기척이 있다. 털어먹을 게 있나 보자. 산적들입니다. 호랑이를 피했더니 이리가 나타난 격입니다. 월화 낭자 숨으시오.
달재가 월화를 다락으로 밀어 올리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산적 두목이 들어옵니다. 오호라, 이게 누구신가? 곱상하게 생긴 선비님이 여기 웬일로? 두목이 킬킬거리며 달재의 멱살을 잡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돈 되는 건 다. 달재는 빈털털이지만 절대 월화를 들켜선 안 된다는 생각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천연두 환자다. 가까이 오면 옵는다. 달재가 갑자기 온몸을 긁으며 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을 까뒤집는 연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산적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어이쿠, 재수옴 붙었네. 야, 나가자, 나가. 두목이 침을 퇴뱉으며 도망치려는데 다락에서 쿵소리가 납니다. 월화가 쥐를 보고 놀라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응? 저 위에 뭐가 있는데? 두목이 다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옵니다. 달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월화를 지켜야 한다. 달재의 눈에 아궁이 옆에 놓인 낡은 부직갱이가 들어옵니다. 산적 두목이 킬킬거리며 칼을 쳐듭니다. 천연두, 내 놈 꾀병인 거 다 안다. 그 엉성한 부직갱이로 뭘 하겠다고. 슉, 두목이 칼을 횡으로 휘두르자 달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끝이 달재의 상투를 스치고 지나가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으악, 내 머리. 달재는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다 아궁이 솥뚜껑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콰당탕.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넘어지면서 휘두른 부직갱이가 우연히 두목의 정강이를 딱 때린 것입니다. 악, 내 다리. 두목이 펄쩍 뛰며 외발로 콩콩 뛰자 졸개들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달재는 그 틈을 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위해 밤새 외웠던 무예도 보통지의 구절들이었습니다. 비록 책으로만 배운 무술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 무예도 보통지 3권 봉술편. 찌르기는 자, 치기는 격. 달재가 눈을 부릅뜨고 자세를 잡습니다. 이놈들, 내 오늘 붓 대신 부직갱이로 너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마. 졸개 둘이 덤벼들자 달재가 소리칩니다. 제일식, 먹물 털기. 달재는 붓에 묻은 먹물을 털듯 부직갱이를 탁탁탁 털며 휘둘렀습니다. 불에 달궈진 부직갱이에서 검댕과 재가 우수수 쏟아져 산적들의 눈에 들어갑니다. 으악, 내 눈이 안 보여. 산적들이 눈을 비비며 우왕좌왕합니다. 제이식, 장작 패기. 달재는 공양간에서 장작 패던 실력을 발휘해 눈먼 산적의 머리통을 장작 내리치듯 퍽 가격합니다. 산적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이 광경을 다락 틈으로 지켜보던 월화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 선비 양반 은근히 실전 체질이네. 하지만 두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강이를 문지르며 일어난 두목이 살기등등하게 다가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제대로 놀아주마. 두목이 칼을 맹렬하게 휘두르자 달재의 엉성한 무술로는 역부족입니다. 부직갱이가 깎여나가고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달재는 구석에 몰렸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두목의 칼이 달재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다락 문이 벌컥 열립니다. 고개를 숙여요. 월화였습니다. 그녀가 다락에서 뛰어내리며 손에 든 무언가를 두목의 얼굴에 뿌립니다. 확, 크악. 그것은 다락에 있던 고춧가루 단지였습니다. 두목이 매운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뒹굽니다. 지금이요. 도망칩시다. 월화가 달재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산적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쫓아오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이르자 두 사람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헉, 낭자, 아까 그 고춧가루 신공은 정말 대단했소. 선비님도 만만치 않던데요. 먹물 털기라니 푸하. 두 사람은 서로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달재는 숯검댕이가 묻어 시커멓고 월화는 고춧가루가 묻어 빨갛습니다.
검고 붉은 두 남녀가 숲속에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달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월아를 봅니다. 월아 낭자, 이제 어쩌면 좋겠소. 산적 놈들까지 꼬였으니 이 산에선 더 이상 못 버티요. 월아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한 듯 말합니다. 한양으로 갑시다. 한양? 거긴 호랑이 굴 한복판 아니오? 어차피 조대감의 죄를 밝히려면 한양으로 가야 하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지 않소? 달재는 끄덕였습니다. 좋소. 갑시다. 내 비록 벼슬은 못했지만 한양 지리는 훤하니 길잡이는 내가 하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러 가는 투사들입니다. 며칠 후 한양 도성 앞, 남루한 옷차림의 두 남녀가 성문을 통과합니다. 어이, 거기 멈춰라. 포졸이 창을 가로막습니다. 달재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들킨 걸까요? 통행증 있느냐? 달재가 품을 뒤적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희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들이라 그런 거 모릅니다요. 그저 병든 노모약이나 지으러 왔는데. 달재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자 옆에서 월아가 눈물 연기를 시작합니다. 흑흑.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포졸이 혀를 쯧쯧 찹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곡소리야. 썩 꺼져. 두 사람은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파 속에 섞이자 달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휴, 연기 실력이 점점 느는구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조대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집은 경비가 삼엄하기로 소문난 요새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때 월아의 눈이 번뜩입니다. 선비님, 혹시 남사당패라고 들어보셨소? 저작거리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 화려한 춤사위와 줄타기. 월아는 남사당패 틈에 섞여 조대감의 생일 잔치에 잠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줄을 탈 테니 선비님은 북을 치시오. 북? 나는 북채 한 번 잡아본 적 없소. 걱정 마시오. 먹물 털기 하듯 치면 되니까. 둥둥둥. 조대감의 회갑 잔칫날 화려한 등이 걸린 마당에 남사당패의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기름진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달재와 월아는 남사당패 틈에 끼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재는 허름한 페랭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북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놈의 북은 왜 이리 무겁노? 과거 시험 칠 때 벼루보다 더 무겁구나. 달재가 투덜대자 남장을 한 월아가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쉿! 선비님 정신 바짝 차리시오. 오늘 우리의 무대는 저줄위가 아니라 조대감의 코앞이요.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얼음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월아가 부채를 펴들고 날렵하게 줄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재주 넘는 솜씨 좀 보시지요. 월아가 줄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조대감도 술잔을 들고 허허 웃으며 구경합니다. 저 녀석 재주가 제법이구나.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이때다 싶어 월아가 줄을 타고 조대감 쪽으로 후다닥 다가갑니다. 그런데 월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바뀝니다. 그녀는 부채 속에 숨겨둔 작은 단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리라. 월아의 살기를 느꼈는지 달재의 심장이 쾅쾅 뜁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아가 위험합니다. 호위무사들이 쫙 깔려 있는데 칼을 뽑는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안 된다. 월아를 살려야 한다. 달재는 자신도 모르게 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뚱, 두두두두. 박자도 무시하고 천둥처럼 울리는 북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재에게 쏠립니다. 뭐야? 저 미친놈은? 조대감도 인상을 찌푸리며 달재를 쳐다봅니다. 달재는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얼씨구. 좋다. 자, 다음 제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비요. 달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허공에 확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밀 장부를 찢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조대감의 머리 위로 흩날립니다. 이게 뭐냐? 웬 종이 쪼가리냐? 조대감이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듭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거기엔 자신의 영모 계획과 뇌물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이건. 그때 달재가 쩌렁쩌렁하게 외칩니다. 이 종이는 하늘이 내린 판결문이요. 역적 조 아무개는 들어라. 내 놈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그 더러운 벼슬을 내놓고 오라를 받아라. 좌중이 술렁거리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뭐라고? 역적이라니? 그때 마침 잠복해 있던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를 외치며 들이닥칩니다. 사실 달재가 한양에 오자마자 미리 관아에 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조대감이 발악하지만 이미 포졸들이 그를 포박합니다. 줄 위에 있던 월하는 멍하니 이 광경을 내려다봅니다. 칼을 쓸 필요도 없이 달재의 기지로 원수가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달재와 월하는 텅 빈 잔치 마당에 남았습니다. 월하가 줄에서 내려와 달재 앞에 섭니다. 선비 양반, 아니 서방님. 월하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힙니다. 장부를 다 찢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게 어떤 건데? 종이 따위가 대수요? 낭자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이렇게 놈을 잡는 게 100번 낫지 않소? 달재가 씩 웃으며 찢어진 북을 툭 칩니다. 그리고 내 북소리 제법 웅장하지 않았소? 후다닥 북치기. 월하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달재 품에 안깁니다. 바보, 천하의 멍청이.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달재는 월하를 다독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조그만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 천, 땅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놈들아, 누룽지가 웬 말이냐?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호통을 치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박달재입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와 함께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둥둥둥, 내님은 북을 치고 나는 밥을 짓내 앞치마를 두른 월하가 밥상을 들고 나옵니다. 서방님 밥 드시오. 오늘 반찬은 토끼고기요. 오, 드디어 그놈의 후다닥 토끼를 잡았구려. 달재와 월하는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밥술을 뜹니다. 벼슬도 없고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아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월하 낭자, 내 소원이 하나 있소. 뭔데요? 또 과거 보시게? 아니,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은 북이라고 짓고 싶소. 우리를 이어준 그 북소리처럼 세상을 널리 울리는 사람이 되라고. 월하가 피식 웃으며 달재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올려줍니다. 좋소. 북이든 장구든 당신 닮아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요. 창밖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승려가 되려다 남편이 된 선비와 복수 대신 사랑을 택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